안녕하세요, 안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블루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마음이 복잡하고 좀 뭔가 지치고 힘든 날, 뭘 좀 하시나요? 가끔 그런 날 길을 걷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파란 하늘이 있어요. 너무나 맑은. 그러면 이제 걷다가 터벅터벅 걷다가 무심결에 하늘을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도 갑자기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제 충동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죠? 야, 바다를 보고 오자.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뭐 별거 없는데 깊은 바다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고 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또 바다를 바라볼 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별로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풀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숨이 턱 나가면서 고요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성향 그리고 직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너지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블루가 주는 하늘과 바다라는 이 블루 에너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거예요. 뭔가 고요함, 평화로움, 텅 비어있음, 아무 생각 없음. 저도 사춘기 때 저희 집이 2층에서 세를 살았는데 제 창문으로 항상 제가 저녁만 되면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던 기억이, 하늘 바라보기가 취미였습니다. 워낙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옐로우적인 어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마음도 바쁘고 마음이 늘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알았던 건지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옐로우적 에너지는 지난번에 무언가 되기 위해서, 더 빛나기 위해서, 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의 에너지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예.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뭔가 애씀이 없고요. 또 조금 더 보면 과거 생각 또는 미래 생각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로 가 있으면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여기 있죠. 현재 있기 때문에 더 무엇이 돼야 돼 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블루 에너지란 가장 현존할 수 있는 성격이다. 가장 현재에 충실하게 있을 수 있는 성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바다를 봤을 때처럼 좀 뭔가 평화로워야 되고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안정적이면서도 뭔가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갑자기 날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은 없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과 신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컬러가 블루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이 적성검사 와서 블루 컬러 이런 평화로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적성검사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물었을 때 정말 80% 이상이요 모릅니다를 하고 와요. 모릅니다. 뭔가 되려는 노력들을 꼭 돼야 된다, 어디에 가야 된다라는 이 강한 열정이 없으니까요. 적성을 선택할 때 당연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딱히 저는 그냥 나중에 직장 잘 다니고 안정적인 일을 한다면 꼭 무엇이어야 한다는 건 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게으르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블루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래, 과거 별로 주의를 안 보낸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미래에 뭐가 될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잖아요. 당연히 모르겠다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향상 제가 같이 많이 얘기해보는 것은 아주 급변하는 거, 그리고 너무나 악착스럽게 이제 매달려야 되는 거, 내 에너지를 다 올인을 해서 뭔가 집중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일들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블루의 진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들에게는 또 다른 속성,
내가 정말 레드나 옐로우는요, 성향이 진짜 내가 열정을 바칠 게 있고 진짜 내 명예를 이룰 게 있으면 사실 노는 시간, 쉬는 시간 별로 안 중요합니다. 특히 옐로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는 게 오히려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블루는 달라요. 블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함이 필요해요. 홀로 있음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자신 안에 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멍한 상태, 그 상태에 오래 머물렀다가 거기서 회복을 하고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일을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일에 쏟아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나만 휴식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 시간을 정말 다 쏟아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은 성향상 많이 지치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문과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대학 가서 공무원 준비할래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걸 찬성합니다. 이 블루블루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공무원을 해본다. 이거는 뭔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성향상 잘 맞습니다. 공무원이 뭐예요? 어쨌든 정년까지 평생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함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좀 출퇴근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쵸? 큰 돈, 큰 욕구는 성취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자유와 내 편함과 내 안정감을 증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과 가는 친구들이 좀 공무원 해볼래요? 그러면 본인 성향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같이 얘기해 봅니다. 그죠? 이과생들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공대를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운 걸 맨날 창조하고 신경 쓰는 게 싫으신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전문적이면 좋아요. 전문직이다 기술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고요. 또 누군가 나를 마구 터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기술이 있잖아요. 나만의 뭐가 있어요? 그 어떤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을 해서 나만의 어떤 기술, 나만의 공부를 했다. 그리고 뭐 미용, 정말 공부가 하기 싫었다. 나는 정말 머리 쓰는 것도 싫고 공부도 싫더라. 그럼 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요새 헤어 쪽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쵸? 헤어 쪽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죠.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걸로 내가 또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레드적 에너지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블루는 너무 많은 애씀이 없이도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할 게 없다 했을 때는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직을 갖거나 그쵸?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있고 그랬을 때는 대기업에 가거나 이런 뭐 회사라든가 여러 곳 어디 가서도 평화롭게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이 사람들은 성격이 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블루가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지적인 소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을 해보고 싶어, 통역관을 해보고 싶어, 또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걸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적성에 맞을 수 있어요. 하늘은 크잖아요. 바다도 크잖아요. 포부가 정말 무엇이 돼야만 내가 빛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내 자신 안에 고요와 평화가 있고 이미 자존감이 하늘입니다. 남자분들이 블루 에너지 많은데 목욕탕에 가면 딱 그 소리 들린다니까요. 잘생겼다 이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존중하는 힘,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큰 하늘과 바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대외적인 활동, 좀 권위를 가진 활동, 그 권위를 가진 일이 막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아니어도 돼요. 명예로우면서 권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 외교를 하는 활동, 통역을 하는 것들 굉장히 대외적으로 사실 어떤 사회나 정부를 위해서 기여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지성적인, 지적인 일을 또 추구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사실 직업상 지난 10년 동안 간호사들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몇천 명을 만났거든요. 병원에 가서 몇천 명을 만났는데 항상 칼라를 뽑아보게 합니다. 칼라를 뽑아보게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물론 간호사 중에도 무의식 블루,
의식 블루를 뽑는 사람을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 몇천 명 중에 딱 한 10명 내외예요. 10명 내외만 블루를 뽑았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블루를 뽑은 사람이 병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건 공무원 하기 좋은데 너무 급박하고 사람들이 막 공격적이고 너무 노골적이고 푸시하고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딱 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좀 느긋하게 내 시간도 쓰면서 내 속도에 맞춰서 일할 수 있고 그런 일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병원에 계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거의 보건소나 간혹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그쵸? 사람들은요 정말 귀신같이 자기 에너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사실 어떤 일은 반드시 옐로우가 해야 돼, 어떤 일은 반드시 블루가 해야 돼.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꼭 그렇게 결정된 일은 없어요. 교사를 바이올렛이 할 수 있고 교사를 블루가 할 수 있고 교사가 자신의 명예로 생각해서 옐로우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했기에 내가 이 일을 선택한다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좀 힘들 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할 때 스스로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굉장히 권위, 하늘 정말 내가 나를 뽐내고 드러내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자리, 나에 대해서 그냥 권위를 인정해주는 자리, 그런 어른 같은 자리에 계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일의 종류와 어떤 것이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간호사들 중에 블루가 많은 사람이 임상에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레드 에너지나 바이올렛이 있어야 돼요. 즉 몸을 쓰는 일이고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빨라야 되고요. 그쵸?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 양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그때 말한 것처럼 표현도 직선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을 참지 않고 다 표출해버리죠.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블루가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들을 드러내는 사람, 이 블루는 항상 평화가 중요한데, 항상 안정적인 게 중요한데, 그리고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존중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군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그리고 너무나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든가, 이런 환경에 있다. 이런 환경에 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특성,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어야 조금 더 안정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죠. 그래서 간호학과에도 블루가 있는데 물론 레드적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어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가 그럼 간호사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그 많은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그래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예측 가능하고 너무나 막 바로바로 해야 되고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긴박함 속에 노출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덜 공격적이고 소통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자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블루한테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소통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책임감도 강하고요. 어디서나 이제 자기가 맡은 것을 다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런 안정과 평화와 자유, 여유, 내가 꼭 쉬어야 될 여유, 내가 무조건 달리고 안 됩니다. 네. 달리다가 반드시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공백,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을 반드시 채워가면서 쟁취해 가셔야만 블루의 평화와 블루의 책임감과 블루의 안정감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블루는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창조적인 그런데 이 창조성이 이제 뭔가 재밌게 창조하는 것보다 약간 외향적이기보단 내성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서 응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분들 있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딱 싫어. 어떤 무라카미 같은, 그쵸? 정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않아도 나 혼자서 음악 듣고 휴식하고 나 혼자 글 쓰고 글을 통해서 뱉어내고 안에서 집중하면서 창작하고 하는 창작, 작가, 기획
큰 그림을 잘 보기 때문에요. 전체를 기획하는 프로듀서, 뭐 이런 창조하는 일에도 상당히 어울립니다. 블루가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오늘도 보시면 제가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직업군만 얘기했지만, 예, 몸을 쓰는 것보다는 정신을 쓰는 게 좋다는 거, 안정됐고 예측 가능한 일이 좋다는 거, 그쵸?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유를 쟁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내 시간 그리고 나의 여유, 쉼표를 가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 정말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자발성이 안 생기고 모를 때는 기술을 배우시라는 거,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에 대해서 내가 잡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쵸? 안정된 마음이 또, 그죠? 안도감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을 찾을 때, 특히 자기 미래를 선택할 때 이런 취지를 기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고, 왜 이렇게 욕구가 없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을까? 그렇죠? 그것은 이미 이 사람들 안에 어떤 행위나 무엇을 갖거나 도달해야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 이미 충분한 평화와 이미 충분한 고요와 이미 충분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놀라운 현존 에너지를 가진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블루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네. 좀 한번 주변인이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결해서 또 생각해보고 정리하시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